토지보상 잘 받는 법, 세 번째 시리즈 법무법인 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도 이제 항상 시장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25년 12월 버전으로 담아봤고요. 전 증권사 출신이고 이제 국가, 지자체, 사업 시행자, 지주에게도 이익 있는 균형 있는 방법을 공유해 보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수용재결, 이의재결, 행정소송이라는 절차를 진행하는 법무법인. 어, 제가 2009년도부터 보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하남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부터 시작을 했거든요.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사법고시 제도가 있었고요. 사법고시를 통과하면서 즉 변호사 라이센스가 있으면서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. 한 3, 4명 정도밖에 안 됐었던 것 같아요. 일단 변호사 숫자가 너무 적었었고, 동시에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그분들이 법무법인의 토지보상 시장의 어떤 주 컨설팅을 하였습니다. 한데, 이제 사법고시가 이제 로스쿨로 바뀌면서 감정평가사이신 분들이 로스쿨로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감정평가사이신 분들이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례가 이제 많아졌습니다. 그러면서 이 기획형 사무장 법인 법무법인들이 대거 생겨났습니다. 실제로 몇십억의 거래가 되기도 합니다. 실제로. 어떤 법무법인은 지역별, 예를 들어 뭐 수도권 왼쪽, 오른쪽, 뭐 대구 경북 지역, 뭐 광주 호남권, 부산권, 이렇게 경남 부산권 이렇게 뭐 분과 체계를 두고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토지보상 영업, 현장 영업은 변호사님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분들은 이제 공부를 아주 잘하셨던 분들이고 책을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인데 이 토지보상 지주들하고 정보의 격차가 굉장히 크잖아요. 지식의 격차도 크고 또 지주분들은 또 사실 뭐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술도 한잔하는 경우도 많고요. 변호사님들이 직접 상담하기에는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. 워낙 질문도 다양하고 많고 또 까먹고 계속 물어보고 그러거든요. 하다 보니까 이 주로 사무장들이 이 토지보상센터라고 하는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현실이에요. 사무장님들이 여기에 이제 센터를 만들고 여기에 이제 변호사님들이 들어가는 구조인 거죠. 그래서 이 변호사님들은 이제 특정 설명회나 특별한 자리에 이제 참석을 하시는 거죠. 법무법인은 법무법인의 어떤 속성인데 법무법인은 뭔가 갈등이 있어야 되잖아요. 보상금액의 첫 번째 보상금액 토지 보상만 놓고 보면 보상금액에 대한 불만이 있어야 됩니다. 하기 때문에 제 경험상 감사합니다 LH공사님 하면서 보상금을 받아가시는 분 단 한 번 본 적이 없어요. 다 보상금에 불만이 있거든요, 어느 정도. 그래서 법무법인들은 이 소위 말하는 대책이 뭐 여러 개의 형태의 대책위가 있어요. 대책이라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.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저는 단 한 곳도 제가 경험한 곳에서 단 한 곳도 법무법인의 지원을 받지 않은 대책위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 대책위에서 지주들에게 우편물을 하나 보내고 또 거의 대부분 요즘에는 이제 항의, 시위, 농성 이런 것들이 체계화되어 있거든요. 계속 학습이 돼가지고 항의 농성하고 또 진주 LH 본사 찾아가고 뭐 데모하고 뭐 언론에 기사를 내보내고 이런 것들이 또 현수막도 엄청 많이 걸잖아요. 현수막을 걸고 하는 행위들이 이게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. 한번 해보면은 실제로 막 몇천만 원씩 들어가니까 이 돈들이 다 지주들로부터 어떤 각자 회비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. 또 보상의 협상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모아진 돈들도 금방 이제 바닥이 나게 돼 있는 거고요.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럼 이 돈들은 다 어디서 나오느냐? 현실적으로 법무법인, 세무법인, 증권사로부터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기서 이제 돈을 좀 지원을 받아서 이제 대책위가 운영이 되는 거죠. 어, 실질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.
대구에서 4개의 대책위가 만들어졌습니다. 서로 막 자기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대구에서 4개의 대책위가 만들어졌는데 그 4개의 대책위가 한 곳, 4개, 한 4~5개 됐던 것 같아요. 이 법무법인을 다 한 군데씩 이제 선정을 하잖아요. 그럼 4개의 법무법인이 이제 경쟁을 하는 거예요. 물론 이 대책위가 이제 동네별로 차이가 있었어요. 뭐 A동, B동, C동, D동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잘 받아주겠다고 영업은 하였지만 제가 이제 결과를 직접 이제 수용직에서 딱 받아보니까 첫 번째, 자, 법무법인을 선정한 곳과 선정하지 않은 지주들 간의 차이가 별로 없더라. 예. 법무법인을 선정한 것과 법무법인을 선정하지 않은 지주들 간의 차이가 별로 없다.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? 법무법인의 어떤 유의미한 드라마틱한 어떤 상승이 법무법인에 의해서 발생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. 거꾸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. 수용자결이 특별히 빠르게 나오지도 않고요. 특별히 느리게 나오지도 않고 상승액도 뭐 그다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. 자, 두 번째로 수용재결 시 이제 법무부에서 뭐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의 일부를 수령한 뭐 이런 거 이렇게 알려주세요. 또 이거 말고도 뭐 다양한 걸 알려주시는데 근데 이거 이미 다 LH공사에서 이미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. LH공사. 왜냐면 LH공사 직원분들이 다 그 돈이 보상금이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. 자기들은 LH공사에서 다만 월급만 받고 있는 거고 예, 친절하게 다 알려줍니다. 자, 세 번째. 이 네 개의 대책위에서 네 개의 법무법인이 만들어졌는데 법무법인 간 별 차이도 없더라. A 법무법인과 B 법무법인의 차이가 약간은 있을 수 있어요. 왜냐면 동네가 A동은 다 A 법무법인, B동은 다 B 법무법인으로 갔기 때문에 동네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법무법인 간 차이가 그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. 네 번째, 이건 제 경험입니다. 자, 손실보상 명세서를 이제 받잖아요. 그러면 감사합니다 돈을 주는 사람 LH공사가 돈을 주는 거잖아요. 어찌됐든 감사합니다 LH공사님 하는 사람이 없어요. 예, 다 불만이 있습니다. 한데 수용재결 결과를 받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. 예, 거꾸로 다 하여튼 칭찬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그 얘기는 뭐냐? 자, 수용재결이라고 하는 거는 법무법인 지주가 하는 게 아니고요. 수용권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협의를 하게 돼 있고요. 예를 들어 일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같은 경우는 333 원칙이라 그래가지고 3번 전화하고 3번 우편물 보내고 3번 만나라. 협의 기간도 이렇게 일부러 협의 기간을 짧게 둘 거예요. 왜냐하면 그걸 3번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수용권을 얻으려면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을 넣는 거고요. 수용재결 결과만 놓고 보면 법무법인을 선정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가 그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. 또 수용재결 결과만 놓고 보면 뭐 수용재결 그 신청할 때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넣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실제로 수용재결 감정평가 나왔을 때 법무법인이랑 이렇게 동행한 적도 있거든요. 근데 법무법인별로 차이도 별로 없더라. 개별 필지에 대해서 그렇게 할 말이 많지는 않거든요.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수용재결에 따른 어, 이게 원래는 없는 시장이었거든요. 수용재결에 변호사님들이 참여하는 거는 원래는 없는 시장이었는데 왜 갑자기 변호사님들이 나타나셨는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. 만약 대체기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? 자, 회원들로부터 돈을 각출하는 겁니다. 한 10만 원씩 받는 거예요. 자, 법무법인에게는 자문만 받습니다. 왜냐면 법무법인의 법률 서비스가 실제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문을 받는 거예요. 왜냐면 이건 진짜로 법무법인에 필요한 서비스입니다. 자, 그러면은 회원들한테 10만 원씩 받으니까 그 돈도 꽤 큰 돈이 되거든요. 이걸로 자문을 받고 수용재결은 그냥 협의 불성립, 협의 성립과 협의 불성립으로 나눠지거든요. LH랑 사인하면 협의 성립, LH한테 보상금 안 받으면 협의 불성립입니다. 수용재결은 그냥 보상금을 안 받는 거예요. 지주들이 단체로 법무법인 쓸 필요 없이.
그러면 협의 불성립이 돼서 LH공사랑 계약을 안 하면 그냥 보상금 안 받고 그냥 기다리시는 겁니다. 그러면 약 한 1년 정도 있다가 보상 금액이 증액이 돼서 나옵니다. 감액되는 경우는 없습니다. 단 지작물의 경우에는 일부 감액이 될 수 있는데요. 토지 플러스 지작물이 합산이 돼서 마이너스가 된다 하더라도 마이너스는 이제 없습니다. 지작물은 감액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. 이의제결은 그냥 패스하시고 행정소송할 때만 법무법인을 선정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법무법인이 이 영상을 보면 굉장히 저를 미워하실 거예요.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은 법무법인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원가가 안 들어갑니다. 수용재결은 사실 비용 들어가는 게 없어요. 하기에 착수금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. 하지만 행정소송은 좀 다릅니다. 행정소송 진행하는 절차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합니다. 그래서 제가 만약에 토지보상을 받는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권해드리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수용재결은 법무법인 없이 한다. 한데 조금 불안하잖아요. 그래도 이제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의견서 써주면 좋으니까. 그래서 감정평가사님이랑 뭐 법무법인 변호사님들이 있는 법무법인을 선정을 해서 수수료는 책수금 없이 상승액의 한 3%에서 4% 주는 곳으로 선정을 하고 내가 하면은 좀 불안하잖아요. 그러니까 절차적인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. 법무법인이 뭐 우편물 같은 것도 다시 다 받아주고 하니까. 그래서 그렇게 법무법인에 맡긴 다음에 수용재결, 이의재결이 끝나면 행정소송 절차에서 이제 법무법인을 선정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고민도 솔직히 들어요. 더 중요한 것은 수용재결이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. 그래서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고 수용재결을 하실 분들은 조금 수수료를 더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계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